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열심히 중국 증시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 보이차는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중국 증시 좋다,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 또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또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조금 주요 이슈들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무슨 일? 자, 지난주와 분위기가 반전되었냐? 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좀 중국만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다 같이 빠지는 가운데 그래도 중국 주요 지수들은 나름 뭐 선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창이나 상해종합 요 뒤쪽으로 살짝 밀려나긴 했지만 한 0.6%에서 0.7% 주간 등락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엄청 크리티컬한, 엄청나게 민감하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중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주간에 주요 업종별로 좀 등락률을 살펴보면 제일 많이 오른 업종 무엇이냐? 가전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보험, 뭐 부동산, 음식료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죠. 가전 왜 올랐어? 가전 되게 오랜만에 올랐는데 6.18 징동데이가 끝났습니다. 6월 18일을 기점으로 중국의 상반기 대형 쇼핑 이벤트가 끝이 났죠. 자, 이런 대형 쇼핑 이벤트에서 어떤 게 제일 잘 팔렸냐? 가전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렸다더라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자, 가전에서도 어떤 브랜드가 제일 많이 잘 팔렸냐? 중국 1위 메이디, 2위 하이얼, 3위 경력인데요. 우선은 메이디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 2위인 하이얼은 냉장고와 세탁기를 잘 팔았다더라 라는 데이터들이 우선 집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전 쪽에 또 좋은 뉴스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건 부동산 쪽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초에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 내에 뭐 기대감도 있긴 했지만 이미 지난달에 5년물 LPR 금리를 15bp 내려줬었기 때문에 2개월 연속으로 내려주기엔 좀 부담이 있다. 그리고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혼자서 단독으로 조금 더 통화 완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죠. 그랬는데도 중국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동산 업종도 같이 좋았단 말이에요. 왜 좋았을까? 자, 보시면 그래도 중국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침체된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경기를 일으켜야 되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쪽이었죠. LPR 금리 5년물을 15bp 내려줬던 이유도 또한 이런 것들이 모기지 금리의 근간, 기준 금리가 또 되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한 5월 말까지만 해도 사실 뭐 봉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계속 침체가 나타났어요. 뭐 거래 면적도 거의 뭐 회복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가 지금 봉쇄가 풀리고 6월부터 반등이 시작되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지표는 30개 도시 상품 주택 거래 면적 그래프인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주황색 선을 봤을 때는 이거는 30개 도시 평균이고요. 올라갔죠. 그리고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모두 그래도 바닥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더라. 그래서 이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업황이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고 있다. 라는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종이 같이 좋아졌고 부동산이 잘 되면 그 뒤에 따르는 후행 업종이 무엇이냐? 건축자재, 가전 같은 업종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나마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너 왜 빠지냐? 이거 말고도 다른 애들 다 빠졌잖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사실 지난주까지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10거래일, 뭐 몇 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3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 전자업종이나 그리고 홍콩 시장이긴 하지만 원격 의료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업종별 개별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하드웨어 오더컷 이슈도 있고,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약품 판매하는 것들, 약품 판매하는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별로 좀 개별 악재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이 더 약간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중국 증시 분명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먼저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갔을 때에는 중국도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기업, 이런 나라인데 다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같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동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자금 유입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까지는 쭉쭉쭉쭉 계속 들어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마트머니를 대표하는 자금의 일종으로서 좀 빠져나가는 것들은 왜 빠져나가지? 부담인데 뭔가 우려가 있나? 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도 좀 시장 내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산 종목들은 또 역시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귀중 모태주가 여전히 1위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통위, 태양광, 그리고 뭐 또 오랜만에 평안보험 들어왔고요. 보험그룹 들어왔고요. 창신신소재, 2차전지, 뭐 은행 이런 데들 많이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도 좀 들어왔네요. 근데 사실 보면 순매도 상위를 보면 CATL 그리고 비아디, 장한자동차 뭐 이런 쪽이 사실 자동차 업종 많이 올랐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씩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구나, 흐름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오더컷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가이나 입신정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나갔다라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이슈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일 질문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받았던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저희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리커창 총리가 경기 부양 의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 뭐 선긋기, 경기 부양 않겠다 시사, 뭐 물가 안정 부담 느꼈나?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저한테도 좀 질문을 많이 주신 상황이었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전문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 진짜 사실이냐? 아닙니다. 우선은 절대 아니고요. 통화 정책을 좀 상황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겠다라는 점은 분명 그 원문 안에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앞뒤로 봤을 때, 근간을 봤을 때는 경기 부양을 축소시키겠다라고 할 만한 뭐 그런 기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은 뭐 여러 자리에 나와서 언급을 했지만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된다. 최대치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민생 안정 정책 최대치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엊그저께도 당장 이번 주에도 허베이성이 시차를 나가서도 뭐 식량, 에너지 안정 공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량이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절대 전기가 끊겨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통화정책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줄였다라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 추세에 대비해서 중국도 이런 속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 옛날부터 대수만관하지 않겠다. 돈을 막 뿌리지 않겠다. 이런 기조랑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어제 저녁에도 중국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내연차까지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모든 돈을 써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다 끌어다 쓰고 있다라는 점만 봤을 때는 경기 부양 의지를 축소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향후에 남은 하반기 동안 조금 더 경기를 끌어낼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시차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쭉 이번 주 흐름을 지켜보셨다면 조금은 우려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부분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증시가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다른 증시 대비해서 더욱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론, 부양책 여력 더 있다. 오히려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나 이런 데 좀 밸류에이션 부담 있는 데는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주목하시면서 그래도 좀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 타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항상 보이는 차이나와 매주 같이 이 흐름을 짚어가면서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